고개를 숙이다라는 말의 경상도 사투리는 수구리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구리다라는 말에서 나온 수구리족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구리족은 고개 숙인 사람들이란 뜻으로 길을 갈 때는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도 손 안에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처럼 스마트폰을 두고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속히 퍼져가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폰의 또 다른 모습,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설 기자.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보급률 1위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이 미국의 한 시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인구 대비 67.6%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100명 중 67명이 첨단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평균 보급률이 14.8%인데 비하면 무려 4.6배나 높은 것이죠. 네, 4.6배 이상 높다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높은 보급률이 나타나는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통 해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는 20, 30대의 젊은 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사용 연령층이 점차 넓어지면서 이 초기에는 젊은 층이 많았지만 현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률이 전년도 대비 4.6%에서 23.4%로 급증해 이제는 스마트폰이 단순히 20, 30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놀라운 결과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다가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작 방법도 점점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홀릭이라 불릴 정도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거리로 나가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2001년에 상영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한 장면입니다. 지하철에서 내기를 하는 두 주인공. 그런데 지하철 내부 승객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동행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문, 책을 보며 목적지로 향합니다. 12년이 흐른 지금 지하철 내부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승객이 고개를 아래로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리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수시로 확인합니다. 지난 3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한 미국 대학의 교수는 스마트폰의 본고장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스마트폰을 봤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볍게 미소를 지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와서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이렇게 텍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받았던 한국의 따뜻한 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어서. 이처럼 국내에서 스마트폰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이제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지난 2009년 처음 보급된 이후 그 기능이 급속히 확장됐습니다. 크기는 작아지고 콘텐츠는 더 풍부해지면서 컴퓨터 이상의 쓰임새로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자 86.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생활 전반이 편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작업도 과거에는 게임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으로 바뀌는 등 활용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음악을 듣고 심지어는 독서와 결제까지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적인 기능과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새로운 인류의 진화로 규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벤처기업가 출신의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인간이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새로운 진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개인은 스마트폰 아바타로 사이보그인 슈퍼맨으로 진화하고 인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 생명인 초인류로 진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비해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생활의 편리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가 등장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중독의 단계까지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사실 반복적인 행동은 하는데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게 돼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 검색을 통한 획일화된 정보의 습득은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출 수도 있고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 사용할 수도 있고 여지로 더 편리한 그 편리성, 이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나 집단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찾는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도 스마트폰이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근거 없는 SNS 괴담의 확대 재생산, 정의감은 사라지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무관심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영상입니다. 거리에 싸움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웃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사회 문제의 방관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 IT 강국답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받아들여 그 장점을 잘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스마트폰의 장점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이제 밥을 먹을 때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심지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막상 화면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통신업체는 그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의 습관을 조사한 뒤 우리 몸의 뼈가 206개가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207개째 뼈가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부분 응답자들이 몸속에 있는 뼈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하고 긴장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기기가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라는 답변이 현재 우리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설 기자, 화면에서 보듯이요,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네, 이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중독의 원인이 될 정도로 위험한데요. 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북목 증후군과 눈의 깜빡임이 적어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주의력 부족과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지만 이 느린 정보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 정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독이라고 부를 만큼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대화 단절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묻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잘 때 빼고 거의 다 하는데 애들이 거의 다 학원 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한 애들끼리는 못 만나니까 카톡으로 하던가.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등하굣길은 물론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없으면 좀 불안한. 맞아. 그건 좀 있어요. 맞아.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은 이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 관계를 넓히는 등 쓸모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전 찾는 거나 모르는 거 있을 때 바로 인터넷으로 열어보면 되니까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폐해는 청소년들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중독 수준으로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 성적에도 악영향이 나타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책을 볼 때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청소년 집중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책을 봤을 때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집중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자기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우리 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얻은 거는 또 쉽게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켜 줄 수 있고 주의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63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8%인 24만여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 10만 5천여 명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청소년 시기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이 스마트폰이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해결은 아직 미흡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는 왕따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70%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씁니다. 거기에서 또 왕따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왕따가 수업 시간에 누가 하는 행동이나 SNS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줄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강제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가 많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상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대화 안 하고 그런 것만 하고 또 수업 시간에 카톡 밑에서 사용하고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안 좋게 느껴져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20곳을 무작위로 선택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는 80%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50%가 이미 등교 뒤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휴대폰을 걷지 않다가 갑자기 중학교 오니까 걷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답답해하고 가끔은 몰래 안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규정에 따라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의 명과 암.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장점보다는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고스란히 어른들의 몫입니다. 네, 스마트폰을 좋게 생각하면 뇌의 그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나를 가두는 틀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왜 이 설계자, 유독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더 그 노출이 되는 걸까요? 네, 보통 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앞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 부모의 감시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즉각성과 즉시성이라는 장점이 청소년들을 더욱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기자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스마트폰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좀 그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스마트폰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사회 곳곳에서 스마트폰 멀리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지난 21일 111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111 캠페인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스마트폰을 끄자는 제안인데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11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3, 4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말 그
에너지 절약까지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서 이 오프라인의 여유를 찾자는 디지털 디톡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디지털 디톡스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움직임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마치 단식으로 몸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해독하듯이 스마트 기기를 잠시 꺼둠으로써 정신적 여유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네, 디지털 다이어트, 디지털 디톡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운동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대화나 식사 시간을 좀 늘려나감으로써 스마트폰과 멀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다양한 여가 활동과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나간다면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는 사슬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는 공부에 정신을 집중하다가 스마트폰을 40초만 봐도 다시 공부로 몰입하기까지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억력 감퇴에 스마트폰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될 스마트폰이 세상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하는 도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